데드풀은 특정 단체에 속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히어로입니다. I am not X-Men material at all. First off, I'm not even a virgin. 그런데 만약 이런 그가 일반 단체도 아닌 정부의 비밀 요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얼떨결에 국가기관의 핵심 요원이 된 데드풀의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뉴멕시코의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가 이렇게 행복 모드인 이유는 최근 조랑말 한 마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조랑말에게 겁먹지 말라 말하더니 앞으로 너에겐 행복한 일들만 즐비할 것이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나타나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 데드풀. 그는 싱긋하게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총알을 발사하는데요. 사실 백발의 남자의 정체는 조랑말 도둑이었던 것이며 데드풀은 조랑말의 주인에게 의뢰를 받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둑놈도 죽였겠다 트럭 안으로 뛰어드는 데드풀. 하지만 이상하게 조랑말은 더욱 겁먹은 표정을 짓는데 바로 트럭이 절벽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이 익숙하기라도 한 듯 조랑말에게 다 괜찮다며 손을 뻗어보는 데드풀. 그런데 이때 트럭 문이 뜯기더니 얼굴 반쪽이 돌로 이루어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데드풀을 조롱하며 유유히 조랑말을 들고 사라져버리는데 그 사이 트럭은 바닥을 향해 떨어졌고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화염 속에서 몸을 일으킨 데드풀은 뭐 이런 개같은 날이 있냐 불평하며 털털이 집으로 걸어 돌아가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옷을 주워 입은 후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데드풀. 그리고 때마침 걸려 들어오는 의뢰 전화. 의뢰 내용은 자신의 와이프와 바람을 핀 남자를 깔끔히 죽여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데드풀은 의뢰인에게 지금 1+1 할인 행사 중이라 와이프 역시 죽여줄 수 있다 말하지만 의뢰인은 그저 자신이 보낸 사진 속 남자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 데드풀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구석에 쌓여있는 통지서들을 보곤 알겠다고 답합니다. 데드풀이 죽여야 하는 남자는 바로 카지노에서 놀고 있는 이 남자, 제이스 번즈. 오늘도 모든 돈을 다 따낸 제이스는 살인 미소를 날리며 하루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미모의 여성이 그에게 접근하더니 자신에게 포커를 좀 알려줄 수 없냐 묻습니다. 제이스는 그렇다면 은밀한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자신의 방번호를 알려줬고 1시간 후 보기로 하죠. 사실 그녀는 데드풀이 정보를 파내기 위해 고용한 여성이었고 이렇게 데드풀은 보수를 넘긴 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가 건넨 보수는 그저 뷔페 쿠폰이었지만 말이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제이스에게 스나이퍼를 겨냥보는 데드풀. 그는 먼 거리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제이스를 해치울 계획이었던 것인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제이스가 선공을 친 것. 제이스의 총알은 스코프를 뚫고 데드풀의 안구에 박혔고 이에 데드풀은 너무나 빡친 나머지 모든 총알은 흡수하며 제이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데드풀과 육탄전을 펼침에도 여유롭게 그를 상대하는 제이스. 하지만 데드풀 역시 그냥 당할 짬은 아니었기에 반격을 가했고 이렇게 이 둘은 한동안 서로의 정체를 모르며 남자의 싸움을 펼칩니다. 싸우던 도중 제이스의 소매와 시계를 뜯어내버린 데드풀. 그는 이제 이건 자기 거라면서 제이스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제이스는 고작 시계를 뺏긴 것 치곤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곤 제발 데드풀에게 시계를 건들지 말아달라 부탁하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해보는 게 데드풀의 특성. 그는 요리조리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고 이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시계는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수시계였던 것이었고 이렇게 데드풀과 제이스, 이 둘은 화염 속에서 기절해버리죠. 긴 시간 후 번쩍 눈을 뜨는 데드풀. 그리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며 그를 맞이해주는 의문의 사람들. 이들은 데드풀을 제이스라고 부르며 화상은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져 참 다행이라 말하는데요. 데드풀은 당연히 이게 뭔 개소리지라고 생각하면 물론 벙친 표정을 지어봅니다. 사실 데드풀이 죽이려던 사내는 제이스 번즈라는 비밀 요원이었던 것이며 정부기관은 데드풀이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제이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뭔가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 데드풀. 그는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슈트를 착용하더니 특수요원 제이스 번즈로서 현장에 빨리 복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디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며칠 후 죽음의 포탈이 존재하는 일명 데스게이트 섬. 이곳에선 한 김정은을 닮은 장군이 미모의 여성을 포탈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시선을 끄는 누군가의 목소리. 바로 미션을 수혜받고 출동한 제이스 번즈였는데요. 이렇게 제이스는 미녀를 구출한 후 곧바로 섬을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살짝 벗겨지긴 했지만 말이죠. 미녀에겐 밖에서 잠시 대기하라 말하곤 재단장을 하는 데드풀. 그는 비밀 요원 활동이 재밌기는 한데 매번 이렇게 불편한 분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평 타임도 잠시 밖에서 미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데드풀은 서둘러 가판 위로 올라가 보지만 그 위에는 돌로 변해 있는 미녀만 존재할 뿐이었는데 심지어 데스게이트 섬 역시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서둘러 본부에 연락해보는 데드풀. 그는 비밀무기 개발자 인프 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인프는 그렇다면 옆에 빛나는 버튼을 누르라 안내해줍니다. 그러자 보트 안에서 튀어나오는 슈퍼카. 당연히 데드풀은 인프의 기술력에 감탄하는데요. 인프는 과거부터 제공해주던 서비스인데 왜 이제 와서 놀라냐며 아직 뇌진탕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냐 묻습니다. 데드풀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죠. 슈퍼카를 몰고 비밀기지에 도착한 데드풀. 그는 미리 배워둔 암호를 경비원에게 말했고 비밀 통로를 통해 본부로 이동하는데요. 아래에선 국장 블랭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드풀이 방금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깜짝 놀라는 블랭크. 그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빌런이 출연했다는 것은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말해주곤 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때 옆에서 갑자기 데드풀을 찌르는 인프 박사. 그는 순식간에 데드풀의 피를 뽑아냈고 이를 연구해보라 직원에게 말하는데요. 매번 데드풀이 혈액 검사를 피하니 이번엔 몰래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기관 내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데드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정체가 탄로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니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 데드풀. 그는 그래도 차 한 대는 건졌다며 자기 위로를 한 후 떠날 채비를 마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 차. 데드풀은 짜증을 내며 온갖 버튼을 다 눌러봤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제이스의 혈액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죠. 혈액팩을 하나 몰래 챙긴 후 다시 기지로 복귀하려는 데드풀. 하지만 그를 가로막는 경비원들. 이들은 데드풀에게 또다시 암호를 물어보는데요. 데드풀은 방금 거기서 나왔는데 무슨 암호냐며 무작정 다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물론 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실은 경비 로봇들이었던 이들의 보안 시스템을 발동시켜버립니다. 이젠 난데없이 경비 로봇들과 싸우기 시작한 데드풀. 2대1 싸움이었기에 데드풀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 타파할까 초반엔 고민했지만 이내 로봇의 팔을 뜯어내 무기로 활용하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순식간에 2명 모두를 처단해버립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 있었다는 것. 자신이 찢긴 사실도 모르고 있던 데드풀은 서둘러 팔을 집어든 후 기지 안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데드풀이 연구실 안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혈액 바꿔치기. 비밀 요원 활동이 재밌었던 데드풀은 조금이라도 더 제이스로 살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데드풀은 다시 한번 자신은 천재라며 감탄했고 잘려나간 팔 역시 재부착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기쁨은 당황으로 바뀌는데 바로 연구실을 들어오던 인프가 데드풀이 팔을 붙이는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해버린 것. 데드풀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프를 덮치려 시도하지만 그의 고체화 스프레이에 당해버리죠. 해치지 않을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 요구해보는 데드풀. 하지만 인프는 방금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지 않았냐며 거부하는데요. 데드풀은 그건 맞지만 이번엔 진짜 죽이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설득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데드풀은 인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죠. 그리곤 그동안 인프의 발명품들 덕분에 즐거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고마웠다 전하는데 이때 인프가 폭소하기 시작합니다. 데드풀은 도대체 뭐가 웃긴 것이냐 물었고 인프는 제이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맙다란 말을 데드풀의 입에서 듣게 돼 빵 터진 거라 답하는데요. 게다가 데드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위장을 눈 감아주기로 합니다. 이제 인프와 완벽한 팀이 됐으니 그와 함께 국장에게 찾아가 임무를 수여받는 데드풀. 국장은 이들에게 고르곤이라는 범죄단체의 활동이 감지됐으니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막아보라 말하는데요. 이 단체엔 순식간에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 그리고 그녀의 수하 블라디카 포략이 존재한다 브리핑해줍니다. 데드풀은 과거 자신을 방해했던 자의 정체가 범죄단체에 부활한 사실에 불타올랐고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죠. 이들의 임무는 남극으로 넘어가 고르곤 조직이 노리는 우주 전문가 딥슨 박사를 먼저 낚아채는 것.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인프는 데드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알약을 건네는데요. 물론 이 알약은 평범한 알약이 아니었고 순식간에 제트스키로 변신할 수 있는 특수 장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마친 데드풀은 쇼트브레드와 함께 남극으로 넘어갑니다. 남극에 착륙한 후 닥터 립슨의 연구소로 향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는 데드풀과 쇼트브레드. 여기서 이들은 일단 긴장을 좀 풀기 위해 칵테일 한 잔씩을 거두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데드풀이 갑자기 목이 조여온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실 이 기차는 이미 고르곤 조직에게 접수당한 것이었는데 데드풀은 숨이 턱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덕분에 포략을 포함한 고르곤 조직 멤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켜버리죠. 쇼트브레드까지 제압한 후 이 둘 모두 납치해갈 준비를 하는 고르곤 조직, 그리고 당연히 분해서 벌벌 떠는 데드풀. 하지만 사실 데드풀이 웅크리고 있던 것은 회복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고 어느새 힐링 팩터로 독을 모두 치유한 그는 반격을 시작합니다. 포략에게 한 방 먹인 후 슬쩍 인프가 준 알약을 꺼내드는 데드풀. 그는 고르곤 조직의 부하들에게 알약을 강제로 먹였고 그들이 터지는 걸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계속되는 데드풀의 제트스키 공격. 전혀 예상치 못한 알약 어택에 고르곤 조직은 제트스키 피하기에 급급해지는데요. 문제는 알약 하나가 그만 기차의 틈 사이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점이었고 이렇게 기차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진동에 다같이 중심을 잃는 이들. 그런데 데드풀은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는데 바로 기차의 반대편에 딥슨 박사가 타고 있던 것. 자신이 사수해야 하는 딥슨 박사를 본 데드풀은 서둘러 그에게 향해보려 하지만 그만 뒤에서 들어오는 수면제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데드풀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곤 조직에게 납치돼버리고 말죠. 네, 오늘은 이렇게 비밀 요원이 된 데드풀의 이야기를 전해드려봤습니다. 과연 데드풀은 이번 위기 역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스테리한 범죄 조직 고르곤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들은 왜 우주 전문가 딥슨 박사를 노리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